전기분해를 배울 거예요. 자, 전기분해라고 하는 것은 중성 물질이 발생을 해요. 자, 그리고 전기분해에서는 전자의 이동이 발생을 하거든. 자, 전자의 이동이 발생하는 게 어떤 건 전자를 잃고 어떤 건 전자를 얻어요. 근데 3단원에서 전기분해를 통해 알고 싶은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화학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한다. 자, 요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기분해를 먼저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 전기분해, 자, 원리를 한번 배워볼까요? 자, 전기는 플러스 극이 있지. 네. 자, 플러스 극으로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자, 음이온이죠? 네. 자, 마이너스 전하를 띤 화학종이 음이온이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중성이 되려면 전자를 잃고, 자, 전자를 잃는 거를 산화라고도 불러. 전자를 잃고 여기에서는 기체로 발생한다 라고 하면 돼요. 근데 윤호가 여기에서 기체를 외울 거는 두 가지만 외우면 돼. 자, O2 그 다음에 Cl2 얘는 무색이고 얘는 황록색의 기체가 발생을 해. 자, 플러스가에서는 기체가 발생하는구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으로는 플러스 전하를 띤 또는 양이온이라고 하면 되겠지. 자, 화학종이 자, 전자를 얻어요. 자, 전자를 얻는 걸 환원이라고도 불러. 그래서 실제로 산화 환원이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는 H2 기체나 자, 마이너스 계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기체는 수소 기체밖에 없고 금속으로 속출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기체는 수소 기체 한 가지. 뭐 구리라든지 뭐 또는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뭐 이런 금속류가 마이너스 극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이해됐니?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물질에 대해서 전기분해를 해볼 거야. 자, 첫 번째가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분해.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예를 보면은 NaCl 소금이에요. 이게 용융 전기분해야. 물에다 녹여서 전기분해하는 게 아니고 가열하여 액체로 만드는 거야. 가열하여 액체로 만든 것. 자, 그러면은 가열 장치가 필요하겠다. 얘는 그치? 네. 거기 그림 한번 봐봐. 선생님이 보내준 자료에 보면 그림에 거기 도관이라고 있고 거기에 가열 장치가 있지 밑에서. 네. 맞니? 네. 그래. 자, 이렇게 되는 거야. NaCl 고체를 가열하잖아? 그러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L이야, L, 액체. 자, 그런데 NaCl 고체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그러면 전기 전도성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므로야. 네. 근데 얘는 용융이 되는 거야. 이건 용융액이라고 할 수 있어. 얘는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그러면 왜 전기 전도성이 있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니. 그렇지. 자, 얘는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누가 가는지 봐봐. 플러스 극으로는 자, 마이너스를 띈 게 누구니? 그럼, CL 마이너스. 그렇지. 자, 그럼 잘 봐봐. CL 마이너스가 가서 저기 왼쪽에 보면 CL2 기체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네. 얘도 두 개가 가야지. 네. 그래서 두 개의 전자를 잃어요. 이렇게. 자, 이걸 모형으로 한번 보자. 요게 CL인데 이렇게 CL에 전자 하나씩 매달고 있는 게 CL과 CL이 이렇게 달라붙고 전자가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으로는 자, 플러스를 띈 놈이 가겠지. 네. Na 플러스는 고체란 말이야. Na 플러스는 양이온이야. 이게 전자를 얻어서 고체가 돼야 돼, 금속. 그런데 얘 여기에서는 이동하는 전자가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얘 두 개가 가서 두 개의 전자를 받아서 나트륨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이걸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두 개를 더해 보잖아. 그러면 NaCl이 자, 고체였던 놈이 용융이 되면서 이 Na 금속 고체가 되고 Cl2는 기체로 이렇게 발생을 해요. 자,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을 전기분해했을 때야. 음, 됐지? 네. 네. 그러면 요거 이제 또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전기분해. 그게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분해예요. 자, 공유결합 물질에 물은 자,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 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순수한 물은 전기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전해질을 녹인 후 전기분해해요. 자, 전해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건 Na2SO4 또는 NaOH, H2SO4 이런 것들 등등을 사용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도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누가 가는지 봐봐. 물의 전기분해야. 알겠지? 네. 그러면 물을 보내야 돼, 물. 자, 물을 보내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플러스 극에서는 O2가 나와야 돼. 자, O가 나오려면 O 두 개를 하려면 물 두 개를 보내. 그러면 O2가 나오면서 4개의 수소가 나오지. 네. 이걸 H 플러스로 만들고 4개의 전자를 잃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극으로도 누굴 보내냐면 물을 보낼 거야. 근데 4개 물을 보내서 4개 전자를 받잖아. 그러면 얘는 H2 기체가 되고 4개 OH 마이너스 기체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요거를 두 개를 더하잖아. 그러면 물이 요 놈하고 요 놈이 합쳐지면 물이 되거든 이게.
4개 물이야. 그래서 좌우변에 4개 물을 없애면은 결국은 이 H2O가 이 H2 기체하고 O2 기체가 발생을 해. 자, 그랬을 때 수소는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을 하고 산소는 플러스 극에서 발생해. 자, 부피비는 개수비하고 같으니까 2대 1로 나오겠지. 네. 그래, 질량비는 몰수비 계산하면 되잖아. 몰수비가 2대 1이니까 질량비는 4대 32, 1대 8로 나와요. 이해됐니? 네. 거기 그래서 물의 전기 분해하는 거 봐봐.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가 모일 때, 즉 증류수 플러스 탄산나트륨, 황산나트륨 이렇게 넣어놨지. 네. 마이너스 극으로 쭉 가면 거기에 부피가 더 크죠. 네. 그게 수소 기체야. 수소와 산소는 부피비가 2대 1로 나온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화학결합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건 지우고 화학결합에서 이온결합. 자, 이온결합은 뭐와 뭐의 결합이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돼.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 자,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은 무조건 이온결합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 자, 그러면 이온결합은 뭐냐?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화학결합이에요. 자, 이온결합에서는 이온 결합력이라는 게 있어. 자, 이온 결합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K의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 자, 그랬을 때 K는 쿨롱 상수고, 자, Q1하고 Q2는 이온의 전하량이야. 그래서 이온 전하량 고배비례하고, R은 이온 결합 거리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이온 결합력은 이온 전하량 곱에 비례하고 이온 결합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쵸?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온 결합력이 크잖아. 요게 되게 중요한데, 이온 결합력이 클수록 이온 결합 물질들의 녹는 점 또는 끓는 점, 녹는 점, 끓는 점, 이게 높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이게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온 결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첫 번째, 양이온이 형성이 돼요. 자, 양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은 옥텟 규칙에 의해, 옥텟 규칙이 뭐죠? 윤아야, 옥텟 규칙이 뭐였어? 기억이 잘 안 나. 탈전자 규칙. 우리 통합과학에서도 배웠는데, 마지막 껍데기에 전자가 8개가 있을 때 매우 안정하다라고 얘기하거든. 네. 그래서 화학결합이 일어나는 거야. 옥텟 규칙에 의해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 나트륨을 가지고 해볼 테니까 봐봐. 나트륨이
나트륨 플러스가 되고 전자 하나 잃으면 자 플러스는 11개. 자 전자가 11개 있어야지. 네. 전자가 11개 돌기 위해서 껍질이 몇 개 필요해? 3개요. 그렇지 3개 필요하잖아 이렇게. 자 그랬을 때 Na 플러스가 되면 자 플러스는 11개 똑같은데 껍질이 2개밖에 안 남지. 네. 그리고 여기에 전자가 두 번째 껍질에 봐봐 8개가 되잖아. 음, 이게 옥텟 규칙이야. 그러면서 전자를 하나 잃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2단원에서 배웠잖아. 양이온이 되면은 껍질 하나를 잃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감소하잖아. 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이온이 형성이 돼야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빈자리에 요 그림들 그려놔야 돼. 자 얘도 마찬가지로 옥텟 규칙에 의해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F로 가지고 해보자. F가 전자 하나를 얻으면서 F-가 될 때 플러스는 9개, 전자도 9개가 채워지기 위해서 껍질이 2개가 필요해. 자, 이 자리가 비어있는 곳에 전자가 하나가 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 8개 전자가 만족하죠? 네. 그리고 음이온이 될 때는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껍질이 부푼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음이온이 될 때는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더 커진다 그랬던 거. 이게 음이온이 형성된 거야. 자,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된 다음에 이제 이온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거는 Na 플러스 기체와 F 마이너스 기체가 NaF 기체가 만들어질 때 이걸 이온 결합 형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런데 왼쪽을 우리가 양이온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음이온이라고 해놓고 그림을 한번 살펴보자.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이렇게 충분히 멀리 있다고 해봐. 그러면 이온 간의 거리는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알겠니? 네. 자,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자, 인력이 더 반발력보다 크게 작용을 해요. 그러면 이 이온들은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겠지? 네. 그러다가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이렇게 접했을 때, 자, 이렇게 접하게 될 때, 자, 요거를 인력과 반발력이 같은 때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인력과 반발력이 같을 때 이온 결합이 형성되죠. 자, 이렇게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자, 이온 결합 거리는 어떻게 구하겠니? 윤호야. 자, 두 개의 원이 겹쳤으니까 양이온 반지름에다가 플러스 음이온 반지름을 더하면 되겠지? 네. 그러면은 이온 결합 거리가 나와요. 이온 결합에서는. 근데 만약에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이렇게 너무 가까워졌어. 이렇게 겹쳐버려 가지고 핵과 핵이 너무 가까워. 그러면 이때는 인력보다 반발력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더 멀어지려고 하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요 그림들 다 그렸니? 지금 그렇게. 거기에 보면은 214페이지에 중간중간 그림 그릴 수 있게 비어져 있잖아. 네. 요거 어때? 지워도 돼? 네. 저 괜찮아요. 이거 지워도 돼? 네.
자, 그래서 네 번째. 자, 이온 결합과 에너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게 몇 페이지냐면 215페이지에 에너지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자, 이런 네. 그래프 그려져 있죠. 어, 자, 요게 에너지. 자, 요거는 R, 이온간 거리. 자, 그리고 요게 0인데, 자, 가까워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는 에너지가 있어. 요 에너지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예요. 자, 반발력은 가까울수록 커지거든. 근데 인력과 반발력은 서로 반대가 되지. 네. 방향이 인력은 당기는 힘, 반발력은 미는 힘. 근데 인력도 가까울수록 커지는데 방향이 반대라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이게 인력에 의한 에너지. 자,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친 그래프가 중간에서 이렇게 나오거든. 자, 요게 인력과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예요.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이제로. 자, 이제로는 요 크기가 이제로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RE라고 해보자. 자, 그랬을 때, 자, RE라는 것은 뭐냐면, 이온 결합 거리야. 그럴 때, R과 RE가 같잖아? 자, 네. 이온 간 거리가 이온 결합 거리하고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인력과 반발력이 같은 경우예요. 자, 그 점이 어디냐면, 요 점이야, 요 점. 그치? 네. 자, 그런데 이제 이온간 거리보다 이온 간의 거리가 이온 결합 거리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더 멀리 있다는 뜻이지, 여기. 네. 자, 이럴 때는 어떤 힘이 더 크게 작용해? 그 인력이요. 그렇지, 인력이 반발력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구간이야. 그리고 자, 이온 간의 거리가 이온 결합 거리보다 더 가까워. 그러면 안쪽이야, 안쪽. 겹치는 경우. 요 안쪽. 그러면은 이때는 자, 인력보다 반발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 제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온 결합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온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이 제로가 클수록 이온 결합력이 커요. 앞에서 배웠죠? 이온 결합력은 이온 결합 거리 제곱분의 전하량 곱으로 비례한다고. 그리고 또 자, 이제로가 크다는 말은 에너지가 더 밑으로 많이 내려온다는 얘기거든. 그래프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로가 클수록 녹는 점도 높아요.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 점이 훨씬 높아지는 거야. 이해됐니? 네. 자, 그래 놓고 거기에 이런 예가 있어. 어떤 예가 있냐면 위 그래프가 NaCl이라고 할 때 KCl 또는 MgO의 경우 RE 이제로 이온 결합력 그 다음에 녹는 점을 비교해 보자. 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첫 번째
자, NaCl과 KCl을 비교할 거예요. 자, 얘네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온 전하량은 같지? 네. 자, 이온 전하량은 서로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Cl-의 크기는 동일하지? 네. 그런데 봐봐. 이온 반지름은 누가 더 커? Na 플러스보다 K 플러스가 더 크죠? 네. 그래, 그러므로 자, R2는 NaCl보다 KCl이 더 크지? 네. 그러면 이제로는 NaCl이 KCl보다 더 커요. 그리고 네. 이온 결합력도 NaCl이 KCl보다 더 커요. 그리고 녹는 점도 NaCl이 KCl보다 더 높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예로 보자. NaCl과 MgO의 경우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얘는 2 플러스 2 마이너스야. 자, 이 경우에 보면은 이온 전하량은 누가 더 커? 같죠. MgO가 크죠?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하나는 2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네. 그래. 곱하면 4배잖아. 네. 1 곱하기 1, 2 곱하기 2 하면은 1과 4니까 4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온 반지름은 Na 플러스가 Mg2 플러스보다 더 커. 그리고 Cl 마이너스가 O2 마이너스보다 더 커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그러므로 이온 간 거리는 NaCl보다 자 MgO가 더 작거든. 더 가깝게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온 결합 에너지도 반대가 되죠. MgO가 훨씬 더 커. 그 다음에 이온 결합력도 NaCl보다 MgO가 더 크고 그 다음에 녹는 점도 NaCl보다 MgO가 훨씬 더 높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에 그 빈자리에 채워넣을 거야. 그리고 요 문제도 하나 풀어보자. 자, 요건 지우고 다음 물질에 녹는 점 순으로 배열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 놓고 LiCl, NaCl, KCl 3개와 자, MgO 그 다음에 CaO, SRO 이 3개, 6개를 비교해 볼 거야. 자, 그러면 잘 봐야 돼. 얘는 뿔마지. 네. 근데 얘는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야. 곱이 4배지. 네. 그러면 무조건 오른쪽 3개가 왼쪽 3개보다 높아. 그런데 왼쪽에 봐봐. Cl-는 공통인데 리튬이온, 나트륨이온, 칼륨이온으로 갈수록 이온 반지름이 커지지. 네. 그러면 녹는 점은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옆에서도 마찬가지야.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으로 이온 반지름이 더 커지거든. 그러면 이온이 작은 것에 녹는 점이 훨씬 더 높아. 그래서 뭐부터 비교하냐면 이온 전하량 곱 먼저 비교하고 이게 같을 경우에는 이온 결합 거리를 비교하라.
자, 이게 녹는 점을 서로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됐니? 네. 자, 그래. 요게 바로 이온결합 물질인데, 이제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 자, 그 다음 몇 번이냐? 5번.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얘는 상온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에서 모두 비휘발성 고체이다. 얘네는 이온결합 물질은 무조건 고체로 존재해. 그 다음에 녹는 점이 일반적으로 높아요.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에 얘네는 자 물에 대부분 잘 녹아. 물에 대한 용해도가 대체로 크다. 그 다음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건데,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요. 아까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고체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으나 용융이나 수용액, 물에 녹았을 때야 상태에서는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게 이온결합 물질의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얘네는 굉장히 강한 결합을 하고 있지만 힘을 가하잖아. 부서지기 쉬워요. 자, 힘을 가하면 부서지는 이유가 이온결합은 뿔마 이렇게 이온들이 전하량이 서로 반대인 게 이렇게 돼 있거든. 여기를 망치로 꽝 하고 치잖아. 그러면 이게 뿔마 이게 바뀌어 이온이. 자, 그럼 요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반발을 하겠지. 네. 네, 그래서 부서지기 쉽더라. 이게 이온결합이에요. 자,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어? 괜찮아요. 괜찮아? 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결합을 배울 건데, 자, 공유결합을 오늘 배우지를 않을 거예요. 그리는 거는. 네. 자, 뭐부터 간단한 거 끝내냐면, 자, 공유결합 뒤쪽으로 넘어가면 금속결합이 나오거든. 어, 금속결합 먼저 배우자. 자, 모든 금속은 금속결합으로 이루어져요. 자, 그리고 얘는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자유전자라고 불러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합을 금속결합이라고 불러. 자, 이 금속결합은 자, 금속 고유의 광택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열과 전기를 잘 통한다라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성과 연성이 크다. 자, 전성은 펴짐성, 금박, 은박지로 만들듯이 아주 얇게 펼 수 있지. 네.
연성은 뽑힘성, 철사처럼 아주 가늘게 뽑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 얘네는 고체나 용융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선생님이 준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자, 224페이지에 금속계란 나와요. 알겠니? 네. 거기에 간단하게 나온 거 먼저 배운 거야. 자, 이제 오늘은 공유결합의 일반적인 우리가 약속 먼저 거기까지만 할 거야, 오늘은.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를 배울 거거든. 그래서 그리는 거를, 윤호가 한참 그리는 거를 배울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다음 시간은 그리는 것만 할 수도 있어. 자, 네. 그럼 보자. 자, 아까 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그리는 거는 완벽히 모르는 거를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선생님밖에 없다. 학교마다 어떤 선생님들은 다 외우라고 해요. 몇 개를 외워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근데 그거 어떻게 다 외워도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온 이유는 알아야지. 자, 이제 공유결합이 뭔지를 배울 거야. 윤호야, 공유의 뜻이 뭔지 알고는 있어? 네. 잠깐만 선생님 카메라 좀 만지고. 네. 자, 계속하자. 아까 이온결합은 무엇과 무엇의 결합이라고 그랬지? 그냥 옮겨지는 거 금속과 아니에요? 비금속. 금속과 비금속. 네. 근데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이에요. 자, 그랬을 때 공유의 뜻이 뭔지 보자. 공유. 공유라는 거는 함께 갖는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뭘 함께 가질 거야? 전자를 함께 가짐으로 이루어지는 결합이야. 근데 이 전자는 어떤 전자만 사용할 거냐면 원자가 전자만이에요. 자, 그러면 공유결합의 뜻은 설명이 됐지? 원자가 전자를 함께 가짐으로 이루어지는 결합을 모두 공유결합이라 불러. 자, 그러면 우리 윤호야 통합과학에서도 원자가 전자 배웠었죠? 네. 수소,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자, 18쪽은 결합을 안 하니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브로민, 아이오딘. 자, 근데 얘네는 금속이에요. 자, 그러면 비금속인 걸로만 결합해야 되니까 얘네들 여기에는 점이 이렇게 하나씩 찍혀 있고 얘는 3개, 탄소는 4개. 이게 원자가 전자야. 질소는 5개겠지. 인도 5개, 산소는 6개.
요 전자만 가지고 우리가 결합을 만들 거거든.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를 세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플로리는 17쪽이니까 원자과 전자 7개, 염소도 7개, 브로민도 7개, 아이오딘도 7개. 자, 이게 원자과 전자예요. 자, 얘네들 가지고 이제 공유 결합을 만들 거야. 근데 전제하는 사실이 있어. 전제. 자, 공유 결합을 만들기 위한 전제가 뭐냐면, 자, 첫 번째, 취급하는 전자는 원자과 전자만이에요. 그래서 전자수를 셀 때 수소는 몇 개냐? 하나, 탄소는 4개, 질소는 5개, 탄소는 6개, 플로리는 7개. 이렇게 세야 돼, 전자수를. 알겠지? 네. 그 다음 두 번째. 자, 공유하여. 자, 모든 원자는 공유하여 함께 가져서 옥텟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모든 원자는 공유해서 8개를 갖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절대 8개를 가질 수 없는 원소들이 있어. 수소는 2개, 베릴륨은 금속인데도 공유결합처럼 할 때는 4개, 중소는 6개의 전자를 가져요. 자, 그랬을 때 세 번째. 자, 두 원자 사이에 공유된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이라 하고, 공유되지 않은 전자쌍을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랑 그릴 때 공유 전자쌍은 선 1개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은 점으로 표시할 거예요. 근데 비공유 전자쌍은 점으로 표시하는데 절대로 생략하면 안 돼. 그러면 윤호야, 선 1개는 전자를 몇 개를 의미할까? 전자쌍이니까 2개를 의미하지, 선 네, 하나는. 네, 네. 그 다음에 5번째. 두 원자 사이에 공유된 전자쌍이 한 쌍, 두 쌍, 세 쌍인 경우는 우리 이걸 뭐라 부르냐면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런데 때론 모든 원자는 옥텟을 만족한다 그랬는데 때론 8보다 많은 전자로 둘러싸인 경우는 확장된 옥텟을 갖는다 하고, 8보다 적은 전자로 둘러싸인 경우는 불완전 옥텟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기로 한 거야. 자, 그러면 그거를 선생님이 이제 왼쪽에다가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CL2를 그려라 라고 하잖아. 그러면 CL과 CL은 전자가 7개씩 있어. 이렇게 원자가 전자가. 자, 그러면 있지. 얘네 둘이 타협을 하는 거야. 야, 너도 하나 필요하고 나도 하나 필요해. 그러면 요 하나씩을 가운데다 놓고 네가 가질 때는 이렇게 갖고 내가 가질 때는 이렇게 가질게. 그러면 요거는 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요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그리냐면 공유 전자쌍은 선한계로, 비공유 전자쌍은 생략하지 말고 점으로. 이해됐니? 네.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단일결합이라고 불러. 자, O2를 그려봐라. O는 6개씩이 있어요. 그러면 몇 개씩이 필요해? 2개씩이 더 필요하지?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내가 2개 가운데 놓을 테니까 네가 필요하면 이렇게 갖고, 내가 필요하면 이렇게 갖고.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는 이렇게 그려서 요걸 이중결합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N2 같은 경우에는 N은 원자가 전자가 5개니까 8개가 되기 위해서는 3개씩이 부족해요. 그래서 야, 내가 3개 놓고 네 거 2개는 네가 가지고 이렇게 갖고 내가 이렇게 가지면 8개씩 되지 않니? 이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이거를 삼중결합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PCl5를 그려라 그러면 P에다가 CL이 이렇게 5개가 결합해 있거든. 그리고 각각 CL은 이렇게 전자가 다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근데 P의 입장에서 봐봐. 선이 몇 개 나왔니? 5개. 그러면 전자 10개를 가진 거지. 네. 그럴 경우에를 우린 틀렸다 하지 않고 확장된 옥텟을 갖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BF3 특히 B야. BF3 같은 경우에는 B에 F가 이렇게 3개가 결합해 있거든. 근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F에다 점을 찍으면 이렇게 돼. 자, 붕소에서는 선이 몇 개 나왔어? 3개요. 그러면 6개 전자를 갖지? 네.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붕소는 불완전 옥텟을 갖는 대표적인 원소거든. 불완전 옥텟을 갖는다라고 하자. 이게 바로 공유결합을 만들기 위한 약속이에요. 됐니? 네. 여기까지 우선 이해 안 되는 거 질문.